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2월 6일 월요일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시작합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 거기다가 반세기 만에 실업률이 최저로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의 하락이 나왔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불식이 되면서 미 증시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됐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연설에서 어떤 내용 내놓을 것이냐, 이 부분에 촉각이 좀 곤두서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까지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전일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빨간불로 양시장 모두 마감을 하긴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출발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전일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 먼저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 살펴보시죠. 자, NPD입니다. NPD 오늘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난 1일이었죠. 갤럭시 언팩 행사를 진행을 한 바가 있는데 NPT가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는 상한가로 장 마무리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 오브젠입니다. 자, 오브젠도 역시 5%가량 상승 출발 예고가 되고 있고요. 66,500원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브젠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거기다가 AI 인공지능을 적용한 마케팅 솔루션 개발 업체인데, 자, 지금 네이버에서도 챗 GPT와 관련한 비슷한 서치 GPT를 출시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오브젠 상한가 안착을 하는 모습 확인이 됐었고요. 자, 그리고 상장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상장 첫날 소위 따상을 기록한 이후에 그 이튿날에도 6%가량 상승을 한 이후 오늘 역시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하나의 상한가를 기록했던 굉장히 뜨거운 종목입니다. PSMC 살펴보시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HLB 인수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연일 상한가를 쳐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역시 상승 출발 강하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21.21포인트 출발을 해서 2,600원에 오늘장 시작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일 특징적으로 좀 움직였던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P 보시죠. 자, NP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8,950원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외에서는 2.57%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NP였는데 전일 장중에는 거의 상한가를 바라보는 27%가량의 상승폭을 기록을 했었죠. 자, 하지만 시외에서 하락하면서 오늘은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지난주 시장에서 또 특히나 후반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자, 삼성전자와 역시 관련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퀄컴 등과 함께 XR 쪽에 뛰어든다라는 소식이 밝혀진 가운데 NP가 XR 쪽에서 확실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자, 오늘은 8,950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한국정보통신입니다. 전일장에서 25.96% 역시 굉장히 큰 상승폭을 기록을 해줬던 한국정보통신인데요. 자, 지금 애플페이 관련해서 또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작년 말부터 지속이 됐던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에 대한 법령 해석을 내놨고 가능할 것 같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관련주들 상승하는 모습들 확인이 됐습니다. 한국정보통신뿐만이 아니라 이루온이라던가 나이스정보통신 같은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던 바가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자, 일단은 한국정보통신은 3.17% 강한 움직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6,270원에 오늘장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 종목 3기 EV입니다. 역시 신규 상장 종목인데 요즘에 신규 상장하고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3기 EV 2차 전지 부품 업체인데 코스닥 상장 첫날에 역시 따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강한 출발 예상되는가 했는데 오늘은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86% 파란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6,350원에 오늘장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 종목입니다. 위메이드인데요. 자, 위메이드 13.67%로 전일장 닫았는데, 자, 당시 나왔던 이야기, 미르엠의 흥행 그리고 위믹스 회복 기대감의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미르엠이 계속해서 흥행 가도를 이어가고 있다. 동시 접속자 수가 9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을 내놨는데 역시 상승하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2.81% 강하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45,750원에 오늘장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시간외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 DYC입니다. DYC 오늘 굉장히 강하게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9.92% 상한가로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2,475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DYC 흑자 전환한 실적치를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의 성장세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DYC 오늘장 아주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 종목 KG 모빌리언스입니다. 역시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인데 애플페이 관련주입니다. 애플페이 관련주들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KG 모빌리언스 오늘도 굉장히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4.61%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8,000원에 출발할 걸로 보이는데 자, 오늘장에서도 애플페이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튀어오르는지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셀피 글로벌인데요. 자, 셀피 글로벌 역시 애플페이 관련주입니다. 탭투페이 서비스 셀피를 제공하고 있는데 자, 이 서비스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역시 애플페이 관련주로서 주목을 받으면서 20.32% 상승하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1,89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STO 관련해서 오늘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갤럭시와 머니트리인데요. STO 이야기가 나올 때 굉장히 큰 상승폭을 기록을 하면서 그동안 정말 많은 오름폭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STO 가이드라인 발표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3.1% 하락 출발을 하면서 7,180원에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기 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에코프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0.36%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3만 8,100원에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작년 매출이 5조 6천억 원가량이 나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전일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고 오늘도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봤는데 계속해서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이렇게 오늘 예상 체결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 시장 또 한 번 힘차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9시 현재 11초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은 양 시장 모두 하락 출발이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6%가량, 코스닥은 0.06%가량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오늘 시장 과연 어떻게 움직여줄지 오늘도 역시 이성웅 차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개장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일단 우리 시장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네요. 코스피 0.75%, 코스닥은 0.41%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간밤 전 일장에 미국 증시에 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봐도 현대차만 상승불 켜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 모두 파란불 켜고 있네요. 지금 코스피 개장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은 뭐 다 아시겠지만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좀 있죠. 하지만 옛날만큼의 긴축 정책에 대한 부분에 위험 자산이 반응하는 그 상관계에서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떨어지는 부분이 미국 증시도 나스닥이 떨어지는 이유가 어떤 그 고용집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는 명목상이고 일단 뭐 차익 실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1월 증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실적이 굉장히 쇼크였죠. 하지만 주가가 좋았던 부분은 어떤 과대 낙폭도 있고 연전의 어떤 정책에 대한 전환 기대감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떤 시장에서의 통화 정책에 대한 반응은 좀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시장은 오히려 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 미국이 연준이 매파적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도 좀 바뀌었는데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감에 해소되는 거는 좀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는 매수하는 관점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본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1.41% 하락, LG에너솔루션 1.31% 하락, SK하이닉스가 0.33% 하락, 삼성바이오로도 0.37% 하락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유일하게 좀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현대차만 0.41%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 지금 이제 현대차에 대한 미국의 IRA법에 대한 수혜 부분은 점차 부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 자동차 업종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IRA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가 이 권장 소비자 가격 제한을 결정하는데 어떤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도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 최대 봤을 때도 이 현대차 굉장히 좀 그 분야가 좀 다양하죠. SUV도 그렇고 승합차도 그렇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혜택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대차 쪽으로도 많이 몰려주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작년 유럽 시장에서도 점유율 상승폭은 1위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자동차 업종은 주가도 많이 떨어지는 상태고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은 상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그동안의 상승세를 좀 많이 보였었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역시 통화 정책에 대한 그런 그 우려감이 나왔을 때 항상 그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도 네이버가 1.57%,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1.19%의 지금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 좀 특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상반기에 당장 주가가 상승할 주가라기보다도 실적이 좋아지는 것보다도 하반기를 계속 보고 있죠. 그 부분이 지금 주가도 먼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역시 아직까지는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 광고 수익이 굉장히 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 대한 광고를 중심으로 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나와주고 있다. 하지만 좀 아쉬운 게 좀 상반기에 좀 빨리
좀 이 부분이 잡혔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원래 하반기였다가 지금은 그 광고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2분기부터의 좀 어떤 그 가능성이 좀 열려 있습니다. 뭐 커머스 쪽에서의 활성화가 됐을 때 새로운 어떤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도 주가 좀 떨어졌을 때도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지금 현재 오르는 기업은 현대차 외에는 특별한 건 없고, 포스코 케미칼 0.22%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역시 뭐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시장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까지 하는 유일한 기업으로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지금 이제 LG전자가 0.1%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LG전자 쪽에서의 전장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다시 한번 더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TV나 가전 쪽은 아직까지는 이제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좀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이나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지만, 유럽 시장 쪽에서 회복에 대한 부분은 LG의 브랜드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개장 시황 빠르게 살펴봤고요. 자,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현대차만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IRA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성웅 차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지금 0.5% 정도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봐도 그래도 에코프로 BM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 역시 3.85%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군요. 자, 지금 코스닥 시황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지금 코스닥은 뭐 개별 종목인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역시 뭐 시가총액이 에코프로 BM이 상승세를 보여주니까 전체적인 뭐 코스닥 지수도 좀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에코프로 BM에 대한 증권사 목표 주가 최대 지금 17만 원까지 좀 나와주고 있죠. 우선 어떻게 보면은 에코프로 BM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양극재, 그러니까 어떤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때 에코프로 BM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에코프로 BM이 이 부분을 지금 좀 창시를 하고 있는 게 지금 2025년이죠. 아직까지 뭐 2년 후인데, 그쪽에서 헝가리나 어떤 북미 쪽에서의 생산에 대한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국내 쪽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몇 년의 공장에 대한 가동률도 지금 세심하게 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에코프로 BM의 자체적인 이 어떤 양극재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증권사도 이런 부분을 좀 높게 평가하는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BM은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에 뭐 포스코 케미칼과 삼성 SDI 계약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적극적으로 이 고객사를 넓히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숙제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뭐 이런 부분은 에코프로 BM도 자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에 대한 어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서 오늘 시장을 좀 잘 버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셀트로 헬스케어가 0.33% 하락, LNF가 지금 보합이네요. 역시 에코프로가 지금 3.3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뭐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 보고 또 50위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성일하이텍이 지금 2.14%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성일하이텍 외에는 뭐 특별하게 좀 상승하는 기업은 없네요. 역시 뭐 성일하이텍, 폐배터리 대표주죠.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유럽 중심으로 지금 선전 효과가 뭐 있는 상황에서 이 폐배터리라고 한다면 성일하이텍이 저는 우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캐파도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일하이텍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하게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뭐 1위부터 50위까지 봐서 나노신소재도 지금 1.68%로 지금 상승폭을 지금 가져가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어서 뭐 이런 종목 외에는 전부 다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생각보다도 하락에 대한 강도는 세진 않다. 서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투자 어떤 통화 정책에 의한
시장에서의 반응의 상관관계가 많이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오늘 좀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욱 차장님과 함께 개장 시황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의 이청원 FA님 한 번 더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FA님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시장은 조금 웃기에는 슬픈 그런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낙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0.47%가량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이청원 FA님께서는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시장 괜찮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시장은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냉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코스피 지금 1% 빠지고 있고요. 네. 코스닥 0.5%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이게 많이 빠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난 금요일에 미증시가 소폭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나스닥 지수 자체의 움직임이 지난 며칠 동안 좋았고 거기에 따른 충격, 우리나라 증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월 첫 거래일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 번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그게 기껏해야 코스피 기준으로 1%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단기 조정이 시작이 될 것이다. 기타 불안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시장 흐름이 이대로 그냥 흘러가다가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온 것이다 라고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동향, 수급 흐름을 한번 띄워놓았는데요. 시장 흐름이 만약에 계속해서 안 좋다라고 하였을 때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빨간불을 보이지 않습니다. 개장과 함께 강하게 던졌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순매수를 소폭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매도세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장 초반 이렇게 소폭 매수세를 보인다라고 하는 건 장 초반부터 막 던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외국인 기준으로 1,000억 원 이상이 넘어간다. 그러면 시장은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안정세를 찾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우선 코스피부터 살펴보게 되면 코스피는 역시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소폭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은 시장이 되겠죠. 코스피가 소폭 밀리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기타 종목들도 영향을 받는 것,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항상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 우려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투자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잘 해왔던 메모리 쪽보다는 연초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AI나 로봇, 궁극적으로는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 거기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행해지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를 줄인다라고 했지만 삼성전자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삼성전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메모리 쪽에서의 비중을 줄여나가고 비메모리 쪽에서의 비중을 확대시켜서 TSMC와 계속 경쟁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시장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와 함께 비메모리 쪽에서의 성과, 그 실적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 점 여러분들이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얼마 전 포스코 케미칼의 삼성 SD 향발 40조 수준의 매출 수주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된 시장이 조금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과 동시에 전기차 판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배터리, 그중에서도 1차 전지도 아니고 연료 전지도 아니고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당 시장과 시장 전망은 여전히 밝고요. 해당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베타 계수 또한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시장 주도주는 여전히 2차 전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속한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흐름에 따라서 오늘은 소폭 하락할지라도 이후에 얼마든지 개선될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시장 현재 조금 파란불 켜면서 흘러가고 있고 계속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밀려나가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서 오늘 시장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시황 짚어봤고 이청원 FA님께서 실시간으로 좀 보고 계신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키움증권인데요. 사실 네. 코스닥도 제가 한번 살짝 훑어보려고 했는데 키움증권은 우선은 종목만 가지고 보게 되면 역시나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저는 연초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좋을 겁니다. 시장 좋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 경제 지표라고 하는 것과 주식 시장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흔히 경제 지표가 다 좋아야지만 시장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역사적으로 모든 경제 지표가 다 좋았던 적은 없었고요. 조금씩 개선되는 가운데 시장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나 혹은 미래 전망이 밝은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렇죠. 10개, 15개 종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필 그 잘못 선택한 하나만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게 증권주입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영웅문이라고 하는 HTS를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압도적으로 1위임과 동시에 매매 수수료율도 매우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타 해당 종목이 해당 기업에서 제공하는 이런 HTS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로부터 상당 부분 선택을 받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게 됨에 따라 시장이 조금씩 나아지는 경우 키움증권에 가입하는 고객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 수익을 창출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수수료입니다. 거래를 하고 사고 팔 때 내는 그런 수수료인데 그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매매라고 하는 게 있죠. 증권사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본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부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은행으로 치면 은행에서 고객이 맡기게 되는 자금을 말해요. 마찬가지로 예탁해 놓은 금액, 그 금액을 토대로 자금 운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시장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에 따른 투자 수익률이 개선될 것이고 그것이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IPO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2020년부터 무언가 모르게 공모 시장이 상당 부분 활성화됩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상장만 하면 따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공식이었는데 지난해부터는 무언가 모르게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니 상장을 앞둔 기업이 행하는 한 가지 방향 중 하나가 희망 공모 가격은 조금 낮춘다 하더라도 이후 주식시장처럼 유통시장에서 가치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올해도 상장 예정인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아마 앞으로도 이런 기업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 봅니다. 그렇다면 증권사는 한편으로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수급이나 시장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증권주는 철저하게 시장이 오르면 오릅니다. 거기에만 착안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차트 한번 보게 되면 240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8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대략 10만 원까지 25% 정도가 올랐는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속해 있는 기업입니다. 코스피의 시장 상승률이 대략 11% 정도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동 구간 올해 코스피보다 대략 2.3배, 2.4배 정도 올랐습니다. 시장이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올 3월 정도까지 시장은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에서 이대로 고꾸라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소폭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 충격이 엄청나게 큰 게 제 눈에 결코 아닙니다. 일시적인 조정,
하루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 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키움증권은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하게 키움증권뿐만이 아닙니다. 뭐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과 같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키움증권이 상대적으로 다른 증권주에 비해 베타 계수가 높습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는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수익은 내겠지만 기왕이면 더 높은 수익을 내는 사람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키움증권은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목표 가격은 제가 15만 원 정도로 한번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50%의 상승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코스피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25% 정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전 올해 반드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시간을 두고 거래를 한다면 키움증권은 여러분들에게 분명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오늘처럼 소폭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 맞추어서 조금씩 분할 매수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 특징주로서 키움증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업종별 흐름을 봤을 때 금융업은 1.79%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키움증권을 보면 가장 좋겠지만 금융업종 바라보고 계셨던 분들께는 오늘이 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부터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만약 한다면 이유는 네. 시장이 조금 흔들립니다. 그럼 종목이 빠집니다. 아유, 그러면 시장이 나아질 때 들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때는 약간 높은 가격을 이미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처럼 빠져줄 때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차트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21선, 61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딱 21선 어느 정도 주위에 걸터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지금 보이는 수준의 변동성이나 주가 약세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시장 잘 갈 것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키움증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뭐 페이 관련해서 특히나 애플페이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튀어오르는 모습들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KG 모빌리언스가 20%가량의 상승폭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상황에서 뭐 접근 유효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단기적으로 보고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애플페이도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페이 관련된 기업 중에 대장 종목이라고 하는 게 한국정보통신인데요. 한국정보통신의 주가 흐름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애플페이 한번 짚어보게 되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한국정보통신이 애플페이 상용화 기대감이라고 하는 이슈에 따라서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벤이라고 하죠. 그리고 피지사 이 두 가지가 핵심 사업인데 NFC 단말기를 제조한다라고 하는 이슈가 붙음에 따라 애플페이 관련 대장 종목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애플페이 상용화는 이제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현대카드가 독점 계약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점도 어느 정도 무너졌기 때문에 각 카드사가 이 애플페이에 따른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한 움직임은 조금씩 활성화가 될 거라고 봐요. 필연적으로 한국정보통신, KG모빌리언스와 같은 피지사들은 애플페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대략 0.1%가 되든 0.2%가 되든 수수료를 얻습니다. 단말기 제조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늘어날 수는 없겠지만 카드사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줄 거예요. 그렇다면 시간을 두고 필연적으로 애플페이의 결제 금액에 따른 수수료는 동사의 수익으로 고스란히 안기게 됩니다. 피지사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처음에 단말기를 드리고 이후로 수수료를 꾸준히 받는 구조인데 피지사가 가장 폭넓게 활동하는 것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에요. 지금 우리가 결제하는 것, 여러분들 대다수가 무언가 재화를 살 때 결제는 휴대폰으로 많이 하십니다. 필연적으로 피지사를 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쇼핑이라든지 기타 많은 부분이 결제 금액이 커진다면 동사 필연적으로 수익은 나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기타 KG 모빌리언스나 다나엘과 같은 많은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며칠 만에 지금 주가가 거의 50%가 오릅니다.
애플페이 상용 기대감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큰 이슈인 거예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삼성페이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도 주가가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도 관련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주가 상승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G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되었을 때 2019년 3월경에 상용화가 되는데 그 이전부터 대략 2년 정도 SK텔레콤이나 LG U+, KT 사실상 이 세 기업이 회원 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장비 기기들은 장비 기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3배, 4배 올라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바로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 그런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주가 상승이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지금 시점에서 공략해도 될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딱 전 고점에 머물러 있는데 네. 애플페이 상용화 기대감이라고 하는 게 이대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저는 이 고점을 더 뚫고 안착할 거라고 보이는 만큼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대략 2만 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KG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당 부분 저점을 형성한 이후로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거래량이 팡 하고 나오면서 오늘 갭 상승이 크게 나왔는데 이 갭이 바로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KG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종가 정도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담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애플페이 관련된 종목들 이대로 끝이 안 날 겁니다. 시장에 무언가 상용화 될 때까지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애플페이 관련주 중에서 KG모빌리언스가 20%가량 급등세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도 단기 접근 유효하겠고 그중에서도 PG사들 위주로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청원 FA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중심으로 시장 분석을 해주시는 분이죠.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의 유영화 과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오늘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 계신 우리 시장 흐름 어떻게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금요일 미국 증시가 빅테크 실적 부진과 1월 고용 서프라이즈 이후에 시장금리 급등하고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국내 시장에도 오늘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하락을 단초를 제공한 1월 비농업 고용 부분 51만 건으로 전월이나 예상치 대비 큰 폭 상회하는 슈퍼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이날 실업률도 예상치 하회했고 시간당 평균 임금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고용시장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탄탄한 상태라는 점이 시장에 다시 한번 좀 각인되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난 12월 고용지표라든지 임금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그 긍정적인 부분들을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을 미리 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기 조정에 좀 빌미를 제공해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도 시장에 좀 차익 실현을 나서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너무 공격적인 이제 트레이딩보다는 장망이 짧게 잡으시고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수급 들어온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셀 미디어 수급 강하게 유입되었는데요. 반도체 IPA 라이센스 로열티 매출이 좀 증가를 하면서 실적이 지속 성장하는 팹리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의 40%가 자동차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장화와 자율주행 확대로 차량의 반도체 수입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 동사에게는 수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최대 주주인 텔레틱스가 지분율 34.5% 중에서 26.5%를 사모펀드에 매각했습니다. 인수 이후에도 사모펀드는 우선주 전환을 통해서 현재 지분율을 34%까지 확대해놨는데요. 특수관계자 지분까지 합치면 46%인데 작년에 12월부터 자사주 매입도 진행을 했어요. 전방산업에 따라서 회사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 최대주주는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는 좀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대형주 네이버입니다. 금요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컨콜에서 AI 비즈니스 강화를 하겠다라고 핵심 성장 동력 제시를 했습니다.
이 챗봇 시장의 주도권을 아무래도 대형 포털사가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데 그중에서도 네이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검색과 블로그, 이커머스 시장을 이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마어마한 이 데이터 누적량 이것을 AI에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는 웹툰, 스노우, 헤이, 제페토까지 한 번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홀딩스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건데 PBR이 1.36배, 밴드 하단까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좀 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는 작년에 삼성전자 다음으로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기관과 외국인이 올해 빈집인 상태라는 거군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기관과 외국인의 좀 긍정적인 수급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본다면 빈집 처리를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작용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처럼 금리가 튀어오르면 성장주에게는 멀티플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금리가 3.3%에서 3.5% 미국채 10년물 금리 왔다 갔다 하는 흐름 보여줄 것 같은데 그러면 3.5%에서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서 트레이딩 해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 이제 CJ ENM입니다. 이 종목은 작년 12월부터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는 차트만 보시면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기관이 매수를 해 들어오고 있어요. 매수 단가가 한 10만 원 수준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은 이익이 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할 시간의 욕구를 크게 느낄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그럼 왜 매수를 하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회사의 이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께서는 올리브영이나 푸드딜 같은 경우 구조 조정을 좀 확실하게 했고 실성 개선을 통해서 회사를 완벽하게 좀 턴어라운드 시켰던 경력이 있습니다. 오너가 CJ ENM의 이 대표이사를 내정한 것은 아마도 같은 기대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CJ ENM이 사실은 적자가 계속해서 좀 이어진 회사 중에 하나이고 그중에서도 또 티빙 같은 경우가 적자가 좀 있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한 대작 아일랜드를 티빙 오리지널로 지금 독점 방송하고 있는데요. 아마존 프라임에도 배급을 했지만 국내 시청자와는 좀 겹치지 않는 OTT 유저를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여전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마진을 내주고서라도 티빙에 대한 흑자 전환 꼭 이뤄낼 것이라는 아마 좀 의지가 좀 내비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인크로스 금요일 역대 최대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1년 8월 이후 처음으로 200일선 뚫은 모습을 나왔는데요. 업황 회복에 대한 반전 신호가 아닐까 싶고요. 코나 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대주주인 SK텔레콤과의 시너지를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SK텔레콤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커머스인 티딜이 아주 긍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SK텔레콤의 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마케팅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것도 인크로스입니다. 인크로스가 2018년에 한 회사를 인수를 했고 2022년 작년에도 인수를 했는데 그 회사들이 각각 이제 마인드노크하고 솔루티온이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상장 이후 공모가의 2배 이상 급등한 네이버가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오브젠과 아무래도 이 마케팅 솔루션 관련 이제 해가지고 제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 지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신재생 관련된 기업들로도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CS 베어링으로 수급 들어왔는데요. 생명용 베어링 제조사인데 글로벌 풍력 터빈 제조사인 베스타스나 지멘스 이런 쪽으로 베어링 공급 중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글로벌 풍력 터빈 1위 기업인 베스타스가 1월에 국내 3억 달러 투자 의사를 밝혔는데요. 작년에 CS윈드와 JV 설립 체결을 했기 때문에 CS윈드와 자회사인 CS 베어링까지 추세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급이 최근에 약했던 것은 아무래도 작년에 전쟁으로 인한 수급적으로 참집이었던 것, 이것이 좀 불리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유가가 130불, 140불에서 현재 70불, 80불까지 떨어진 것도 영향을 줬다라고 보여지는데, 유가가 여기 이 정도 레벨에서 추가적으로만 빠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친환경에 대한 또 투자 심리는 이쯤이 바닥권이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 XR 디바이스로 퀄컴과 구글과 손잡고 진출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XR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유입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꾸준하게 유입되는 쪽 하이비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만간 퀄컴과 구글과 협력을 해서 XR 디바이스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세코닉스나 하이비전 시스템 계속해서 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들이고요. 카메라 모듈 검사 자동화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을. 그런데 이제 3D 센싱 모듈과 같은 카메라 모듈 고도화로 ASP가 높은 신규 장비 수요가 올해 좀 폭발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객사의 폴디드 줌 XR 기기 개발로 모듈 스펙 변화가 동상 매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여전히 좀 저평가된 구간이 아닌가 해서 기관들이 수급을 유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이키의 어떤 매출이 턴어라운드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주이기도 하고요. 또 친환경 기조에서의 어떤 수혜주인데요. 아셈스입니다. 금요일에 그룹 IR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나이키향으로 좀 어쨌든 신고 수주 기대감이 좀 주가 상승에 강한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2분기부터 매출 인식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공식화된 것은 아니지만 올해 회사 측의 매출 가이던스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20%대의 탑라인 성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초 1,400억은 제가 볼 땐 좀 저평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이키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계속해서 이 제품 적용을 확대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된다면 컨센은 언제든지 높여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쪽 최근에 계속 좋습니다. 그런데 수급은 어느 쪽으로 들어오냐? 에코프로비엠, LNF, 나노신소재 이러한 2차 전지 소재주 쪽으로 들어오는데, 이쪽은 아무래도 또 공매도의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쇼커버가 좀 강하게 좀 들어오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포스코케미칼과 삼성 SDI와 장기 공급 계약으로 인해서 캐파 증설의 총력을 좀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자, 포스코케미칼과 삼성 SDI가 먼저 긍정적으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른 배터리 셀업체나 완성차들도 양극재 확보가 상당히 이제는 좀 발빠르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선택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주들 굉장히 가치평가가 지금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 BM의 공매도 잔고액이 5천억입니다. 코스닥 1위예요. 공매도 잔고 비율은 5%로 3위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여기서 주가가 이제 앞으로 더 오르게 되면 제가 볼 때 공매도 세력들은 숏티지에 대한 욕구가 높아질 수밖에는 없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중에서도 소섹터로 보실 만한 쪽이 폐배터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2차 전지 쪽 분석하실 때 최근에는 미국 쪽, 중국 쪽 항상 계속 이제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2월, 3월에는 아무래도 EU의 정책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EU에서 CRMA라는 광물 관련된 정책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폐배터리 리사이클 분야와 아주 밀접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주 지난주 주 후반부터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로 수급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성일 하이텍이나 에코프로 쪽 밸류적으로도 가장 현재는 매력이 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도 있고 또 그 외에 원소재 관련된 쪽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력이 부각될 수 있고,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쪽에
또 셉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부각된다면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실 만한 쪽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의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계속해서 파란불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1.13%, 코스닥은 0.54% 하락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247.5원대에서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